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CPI 충격과 환율 공포. 자, 마지막 인생 역전 기회. 삼성이 목숨 걸고 투자하는 이 주식 꼭 사세요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뉴스 나와 있다시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힘들고 걱정하고 무서워하는 장이었지 않았을까. 사실 생각보다 무섭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많이들 걱정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보면 뭐라고 해요? 자, 인플레이션 공포에 2년 만에 최대 폭락한 뉴욕 증시 나스닥은 5% 정도까지 급락이 나왔다. 사실상의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코로나 2020년도 3월 달에 증시 폭락 이후에 V자 반등에서 올라타셨던 분들은 이 당시에 이 증시 하락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이 5% 정도 하락을 하다 보니 오늘 사실 국내 증시가 10% 이상 하락을 하는 게 아닌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사실 보통 우리가 나스닥 하락에다가 곱하기 1.5에서 곱하기 2를 하면 그게 우리나라 보통 하락폭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 진짜 이 잠에서 깨서 이 뉴욕 증시를 보셨던 분들, 신문을 보셨던 분들은 대가리가 깨질 만큼 굉장히 무서운 소식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된 이유가 일단 뭐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뭡니까? 이제 미국이 CPI를 발표를 함에 따라 가지고 뭐합니다? 금리 인상이 1% 정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자,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나온 게 뭡니까? 13년 5개월 만에 원달러 환율 1390 돌파하면서 1400원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시장의 악재는 뭐다? 지금 시장의 악재는 추가 금리 인상과 이제 환율 상승에 따른 이런 압박이 굉장히, 이 공포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단 우리가 봤을 때 뭐예요?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증시가 5% 하락했음에도 뭐했다? 국내 증시는 이제 뭐했다? 지켜줬다라는 거네요. 사실 나스닥이 5% 하락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마이너스 1.56%다. 그럼 이거는 굉장히 이제 선방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왜 우리나라는 지금 시장이 이렇게 생각보다 빠지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하면은 왜 제가 지금 시장을 인생 역전기라고 얘기하는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지금 시장의 악재는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우리나라 코스피만 보고 간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저점을 지켜낸다. 그러니까 과거 이제 상승 이후의 하방폭의 저점을 지켜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 나스닥과 다우지수를 보면 어때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급등 이후에 저점을 지켜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급등 이후에 저점을 지켜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왜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빠지지 않았는가를 놓고 본다고 하면은 사실상의 사실상의 다우지수와 나스닥은 뭐했다? 우리가 연휴를 경험하는 이 3일 동안 쭉 올랐잖아요. 쭉 올랐다가 그 올랐던 폭이 뭐했다? 그냥 올랐던 폭을 반납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미국 뉴욕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의 차이. 뉴욕 증시는 최근 악재에서 오른 만큼 반납을 하면서 뭐했다? 저점을 지켰다. 우리나라 증시는 애초에 오른 게 없으니까 어제 오른 만큼 반납하면서 뭐했다? 저점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지금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요, 지금 시장은 현재 구간을
저평가되어 있는 저가 매수의 구간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뭐예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저가를 지켜내고, 자, 나스닥 같은 경우를 지켜내고, 분명히 추가적인 시장의 악재는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것이 시장을 단기적으로 하방을 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지금 시장의 악재가 우리가 손절을 쳐야 된다, 우리가 도망을 가야 된다, 이런 악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제가 아까도 앞서 말했다시피 1. 금리 인상과 2. 환율 상승,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나라 증시의 우리나라 증시가 아니죠, 세계 증시를 하방으로 미는 악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자, 우리가 근본적인 걸 이해를 해봅시다. 왜 지금 시장이 저점으로 보느냐? 자, 볼게요. 자, 1. 금리 인상과, 아주 기본으로 설명드릴게요. 금리 인상과 이 환율 상승, 이것이 왜 우리나라 증시의 악재가 되느냐? 이거는 사실 너무 간단해.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의 악재가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리 그림이 아니죠?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자, 뭐예요? 자, 일단 미국 시장에, 자, 일단 금리가 올라가요. 당연하게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시중에 들어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외국계좌 보니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다기보다는, 자, 만약에 금리가 미국 시장이 1%가 높다, 그럼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굳이 우리나라에 자본을 투자하기보다는 1%라도 이자를 더 챙겨주는 이 뭡니까? 미국으로 자본이 유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 간단한 거죠. 자, 환율 같은 경우도 상승하면요, 왜 사실 우리나라의 악재냐? 우리나라 원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원화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굳이 이걸 삼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보유한 돈에 대한 이 뭡니까? 차익을 노려봤을 때 달러를 사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화를 팔아버려 달러로 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과 환율 상승이라는 것이 시장의 악재가 되는 이유는 뭐다? 이것이 시장의 악재로 다가오는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한 이유가 뭐다? 자금 유출. 이제 국내 시장에서의 외국계 자본이 유출되기 때문에, 이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다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시장에서 뭐예요? 이 시장에서 매수를 해줘야 되고 받쳐줘야 되는 자금들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금리 인상이라든지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뭐예요? 굳이 증시에 투자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뭐합니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은행에 예금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되냐면 주식시장에 예탁금이 사라져요. 주식시장에 이제 상대적인 우리 거래대금이 이제 사라진다 보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금의 유출들이 뭐한다? 자금의 유출들이 시장의 악재로 작용한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뭐냐고 하면요, 오늘 하락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왜 이 구간대를 계속해서 저점으로 보고 있느냐. 자, 정확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자, 봅시다. 이미 미국 CPI 발표 직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급부상했어요. 급부상했습니다. 그리고 환율 1,400원대를 올라가고 있어. 그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자, 지금 이미 미국 금리의 가파른 상승으로 뭐한다? 우리나라에서 자금 이탈은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미국이 아무리 금리를 1%대를 더 올리든 2%대를 더 올리든 사실상의 뭐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상의 안전자산을 선호할 사람들은 이미 다 나갔다라는 거예요. 다 나갔다. 안전자산을 선호할 사람들이 이미 다 이탈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나와봐야, 제가 늘 얘기했죠. 백날 금리를 10% 20%짜리로 올려봐야, 생각해보세요. 은행 금리 20%입니다. 내가 주식을 해서 수익 볼 수 있는 뭡니까? 수익률이 1년에 기대 수익률이 40%가 넘어가요. 어떤 미친놈은 은행에 맡겨요. 주식을 하지. 근데 이거는 개인들은 이걸 어떻게 알아야 하겠지만, 외국계는 여러분들도 아잖아. 외국계는 더러운 놈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계 더러운 놈들밖에 없기 때문에 애들은 작업을 한다고 하면요, 기대 수익률이 금리 이상으로도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만 이제 이탈이 나오게 되는 거고, 실질적인 그 자산이 다 이탈하게 된다고 하면 추가적인 이탈
뭡니까? 추가적으로 더 이탈이 나오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뭐라고 했어요? 금리 인상이라든지 환율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나오면 늘 뭐였다? 단기적인 악재였을 뿐 단기적인 악재였을 뿐 이것이 계속해서 이슈가 나와도 어느 순간 시장에서 무시하는 상황 무시하는 상황이고 그게 뭐다? 결국엔 바닥을 잡고 다시 날아갔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하면은 사실상에 뭐예요? 다우존스가 최근에 이제 이 구간대 나왔던 거 뭐야? 이 구간대 상승세가 나왔던 거는 저가 매수에 따른 반발 심리입니다. 반발 매수 심리. 그래서 저가 매수에 따른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랐다가 추가 이런 거 나오니까 아직은 그냥 이 상황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다시 이 정도 바닥을 다지는 구간, 그러니까 바닥을 지켜내는 거죠. 이런 모습이 나와준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일단 뭐냐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 악재가 계속해서 나온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이라든지 환율 상승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어떠한 인플레 관련돼 있는 어떠한 대응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의 바닥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얘기한 게 뭐냐고 하면은 왜 지금 마지막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늘 얘기했지만 돈을 버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락장에 베팅을 합니다. 하락장에. 하락과 공포의 시장에 베팅했던 사람들이 뭐 한다? 세상에 이미 부호가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상승장에서 돈 못 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실제로 누가 하락장에 과감하게 베팅했느냐? 우리나라의 빈부격차가 나뉘기 시작한 것도 IMF 시대를 겪으면서 점점 IMF 시대를 겪으면서 점점 빈부격차가 커지기 시작했고 이 당시에도 뭡니까? 이 하락에 베팅을 했던 사람들, 하락에도 공격적인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이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길 원한다고 하면은 지금 하락장이 바닥이다 어느 정도 예상하셨으면 좋겠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우리나라 시장의 사실 최악재는 뭐냐고 하면 금리 인상과 환율 상승이 아니라 뭡니까? 러시아발 전쟁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을 하방으로 밀었던 거는 러시아발 전쟁을 통해 가지고 뭐예요? 이제 유가 상승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원자재 상승, 원자재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 급격하게 뭐였다? 타격을 입혔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뭐 합니까? 지금 상황 보면 아시겠지만 자, 푸틴이 사임 요구 러시아 의원 50명 가까이로 늘어 크렘린 선 지켜라 하면서 지금 이제 푸틴 비켜라 나와라 한 이제 러시아 안에서도 뭐 한다? 푸틴에 반하는 이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뉴스를 보면 또 아시겠지만 푸틴이 이제 굴욕 침공 후 가장 큰 패배 우크라 대반개 막 이야기 나오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 간의 전쟁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이 막바지에 달하지 않았나. 그럼 이 두 가지 이슈가 아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순간 사실 그게 뭐다? 시장의 악재는 해소다라고 봐야 돼요. 왜 저들 얘기하지만 금리 인상과 환율 상승 이런 거는 매 경기가 안 좋을 때마다 이슈가 나왔어요. 물론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이 뭐 리먼 사태 이후 금융위기 이후에 첫 그거 뭐 돌파다 뭐 이런 거 나오지만 그럼에도 뭐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뭐 합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계속해서 반발 매수에 미국 증시 상승시키고 줍줍줍 하고 있잖아요. 줍줍줍. 실제로 뭐예요? 실제로 이례적 치솟는 환율에도 뭐 한다고요? 주식 5조 원치 쓸어 담은 외국인. 그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이거 뭐 옛날 뉴스긴 하지만 8대 뉴스긴 하지만 자 달러 강세인데도 국내 증시는 뭐 한다? 저평가 매력이다. 그리고 외국인 보이죠?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 내려간 외국인 지분율. 그럼 이게 다르게 표현 뭔 말이냐고 하면요. 나갈 외국인 놈들은 다 나갔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금리 인상이라든지 환율 상승 이런 거에 따른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이 외국계 자본은 이미 다 나갔다. 이제 뭐 더 이상 시장에 이런 이 두 가지 악재가 나온다 해가지고 굳이 시장을 밀어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나스닥 시장이 5%까지 밀린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할 수밖에 없었다? 코스피 시장은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5% 밀렸는데 우리나라가 1.5% 밀렸다. 이거는 진짜 좀 대단한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럼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역시나 우리가 이 악재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제는 악재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우리가 뭐 해보자.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종목을 주워 담는다고 하면은 과거 세계의 부호들이 그랬듯이
과거 그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가지고 큰 수익을 받듯이 인생이 바뀌었듯이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정말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과연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사야 되는가를 봤더니 얘기했잖아. 아무래도 저평가 매력이 확대이기 때문에 저가에 있는 종목, 저평가라는 거 말 그대로 저가 매수의 기회 이런 종목들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있는 거죠. 뭐다? 자, 미국 물가 충격 코스피 약세도 전망은 뭐다? 반도체가 저가 매수의 기회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나왔죠.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고 뭐 코스피 약세 전망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저가 매수로 볼 수 있는 건 반도체란 거죠. 근데 이 반도체 같은 경우가 심지어 지금 이슈도 너무 괜찮아요. 너무 괜찮은 게 뭐냐고 하면은 자 보면 뭐라 합니까? 최근에 윤석열이 오늘이죠 속보 윤석열 뭐한다 반도체 생산 걸려 정부가 선제적 투자 준비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반도체 진짜 우리가 목숨 걸고 투자해야 된다 지원한다 푸시할게 뭐 이런 내용의 뉴스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추가적으로 오늘 또 뭔 뉴스가 나오냐고 하면요 삼성전자도 뭐예요 반도체 M&A에 힘주는 삼성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임원 추가 영입하면서 지금 뭐 한다고요? 다시 삼성전자가 M&A 관련되어 있는 합병 이슈가 또 다시 이슈가 될 수 있는데 그거 역시도 뭐라고요? 반도체에서 관련되지 않을까? 그럼 윤석열 정부에서 반도체에 대한 지원이 어마어마하게 빵빵하게 들어갈 건데 여기서 삼성이 M&A까지 때려버린다. 특히나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자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해요? 특히 인재 양성과 선제적 투자는 당장의 과제라면서 뭐 투자 뭐 브리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윤 대통령은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상무 출신으로 위원장을 맡은 양향자 의원을 참석자 중 먼저 거명하면서 삼성전자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우리 양향자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뭐합니까? 뭐 지원 푸시하면서 삼성전자 관련되어 있는 또 뭐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이런 푸시 아무래도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또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정말로 저평가되어 있는 시장의 상방을 믿으면서 지금 시장의 하방 속 우리가 주어갈 수 있는 거는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이 수혜주를 저평가된 종목 잘 주어 나간다 하면 분명히 뭐한다 이 시장의 상방 속에서 큰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 관련된 종목을 소개시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자, 첫 번째가 무슨 종목이냐고 하면은 우린 PTS. 그래서 다 알죠? 우린 PTS 같은 경우도 뭐다? 자, 과거에 삼성이 대형 M&A 진행 중에 있다고 하면서 로봇 반도체 M&A 가능 삼성 뭐 관련된 이슈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는 종목 휴림 로봇이요. 휴림 로봇. 두 번째 휴림 로봇. 휴림 로봇 같은 경우도 대형 M&A 발표 로봇 반도체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종목이 비슷한 게 뭐냐고 하면 우린 PTS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시면 월봉으로 때려봤을 때 지금 이런 종목이 뭐예요? 지금 이제 전곳이 뭡니까? 돌파 못하다가 돌파하고 안착하는 구간 안착하는 구간 때 나오면서 다시 2차 파동을 노릴 수 있는 자리고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도 뭡니까? 보면 알겠지만 지금 저항대에서 돌파 못하다가 안착 이후에 2차 파동, 2차 파동을 노릴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목을 좀 보셔도 도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링크 제네시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차트는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한번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도 뭐 잃을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 정도 종목 그래서 반도체 관련해서는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 세 개 정도의 종목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황적인 부분에서 종목은 시세 차익을 하는데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 일단은 오늘 소개시켜드린 종목 같은 경우도 뭡니까 시장이 상방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시장 상방속 기대해서 잡는 거니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기간에 빠른 매매 단타 매매를 선호한다 하신 분들 뭐 해달라고 했습니까?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것 중에 뭐가 있다. 100% 무료로 운영하는 것 중에 이제 진이 강태공이란 어플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다운받으시면요. 분명하게 말씀하지만 100% 무료로 단기 관심 종목도 올려드립니다.
일주일에 30%, 한 달에 30%짜리 이런 종목들 굉장히 많이 소개시켜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실시간 단타 매매를 함께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실시간 단타 매매를 참여 누르시든지 이 단기간 신종목에 들어가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함께 들어오신다고 하면은 뭐예요? 지금 이제 보다시피 자 이렇게 제가 리딩을 카톡방 통해서 다 해드리고 있어요. 다물 멀티미디어 자 4,520원 충분히 매수 가능 체결됐다 보고 4,650원 동일하게 매도. 그래서 우리가 다물 멀티미디어 같은 경우도 오늘장에서 3%에서 4% 정도 수익 실현을 충분히 할 수 있었죠. 뭐 충분히 사실 뭐 더 갈 것 같긴 해요. 더 갈 것 같긴 하지만 단타니까 이거 차트 굉장히 쳐서 더 갈 것 같긴 하지만 단타니까 욕심내지 않고 챙겼다. 그래서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지니강태공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아달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와 댓글까지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모두들 안녕.